용인시 수지구가 관내 보안 등 전수조사 후 새로운 등록번호를 보안 등에 부여받으면서 연간 소요되는 보안 등 전기요금의 44%인 연 7천만 원 이상을 절감했습니다. 수지구 건설도로과의 담당 공무원은 지난 4년간 보안 등 1,681개 중 840개를 고효율 LED로 교체했는데도 전기요금이 줄어들지 않은 것이 일부 보안 등이 한국전력에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발견하고 2달간 관내 전 보안 등을 전수조사해 새로운 고객번호를 부여받으면서 LED 보안 등 설치를 반영했습니다. 용인시는 이를 통해 불필요한 전기요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고 이번 사례를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8일 용인시는 자매도시인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용인시청을 방문한 보자로브 하이룰로 페르가나 주지사와 백군기 시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 경제, 농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페르가나주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서 4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인구 292만 명의 주로 용인시와 페르가나주는 지난 2008년 자매결연을 맺은 뒤 양 지역의 축제에 상호 공연단을 파견 초청하는 등 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용인시가 광역버스와 전철역 간 환승 연계를 강화하고 교통 취약 지역에 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등 노선관리형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공공버스를 운영합니다. 11일 기흥구 중동 버스 공영 차고지에서는 백군기 시장과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이회수 경기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시 공공버스 시행식이 있었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우리 대중교통수단의 편의성을, 공공성을 좀 제고한다 하는 측면에서 발전적인 모습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버스는 시가 버스 노선을 소유, 관리해 교통 취약 지역에도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고 운송업체에는 수익 발생 여부에 따라 적자를 보전해 줄 수 있습니다. 공영제를 시행함으로 해서 시간도 단축되고 노선도 늘어나서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시는 우선 남사 한숲시티에서 용인시청을 잇는 24-3번 등 110개 노선 165대의 공공버스 운행을 시작했으며 2차로 21개 노선에도 공공버스 운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는 앞으로 조정되는 버스 노선에 대한 증차 등 중장기 전략으로 안정적인 버스 준공영제를 유지하는 한편 매년 4회 이상 시민 암행평가단을 운영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 향상에 나설 방침입니다. 용인시가 관내 대학생과 직장인 등 시민을 대상으로 선발한 30명의 제7기 SNS 시민 서포터즈가 14일 시청 비전홀에서 발대식과 함께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서포터즈는 오는 12월 말까지 시정 전반과 용인시 곳곳의 다양한 소식을 취재해 시 공식 블로그를 통해 시민들에게 전할 예정입니다. 시는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글쓰기와 사진 촬영 기법 등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고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며 매달 활동 우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용인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을 용인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15일 기흥구 중동 주네브 문월드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센터는 주민이 함께하는 용인형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 담당 부서에 전달하는 소통 창구이자 가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주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 참여 사업도 발굴합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신가로거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원과 앞으로 진행할 중앙동, 구성 마북동 도시재생사업 국토교통부 공모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업무를 할 예정입니다. 용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는 단국대 도시계획 부동산학부 교수인 김현수 센터장과 직원 등 5명이 상주하며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용인시가 16일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 개발 계획을 확정 고시하고 용인을 대표하는 경제도심 건설의 밑그림을 제시했습니다. 백군기 시장은 시청 에이스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플랫폼시티 추진 과정과 개발 계획, 광역교통 개선 대책 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용인 플랫폼 시티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함께 용인의 100년 먹거리를 이끌어갈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요. 첨단 지식, 제조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자족 도시이자 GTX 용인역 기반의 수도권 남부 교통의 허브가 될 것입니다. 또 그린 뉴딜과 녹색 경제를 기반으로 한 미래형 도시 플랫폼으로 구축될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아마 교통, 생활, 첨단, 마이스 산업의 거점이자 용인의 랜드마크가 될 전망입니다.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는 기흥구 보정, 신갈, 마북동 일원 275만 제곱미터에 진행되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100% 공영개발입니다. 주택 1,416호가 공급되는 주거용지를 비롯해 상업용지와 산업용지로 계획됐으며 도로와 공공시설 및 학교, 공원, 녹지 등의 도시 기반 시설이 들어섭니다. 올해 말에 이제 실시계획 인가를 거치면은 2023년 중에 착공해서 2029년에 준공할 계획인데요. 아마 관심이 많으신 주택의 문제는 2025년부터 분양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강역교통망 등 기반시설과 양질의 주택, 산업용지 등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는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를 GTX 용인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도심으로 건설해 시청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도심과 함께 용인시 100년 성장을 주도할 중심축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시는 올해 말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23년 중 착공해 2029년 준공할 계획이며 2025년부터 공동주택 분양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용인시가 경기도 최초로 청년들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시는 1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용인시 처인 기흥 수지구 지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만 18세에서 29세까지 청년들이 1억 원 미만의 전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20% 이상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31일까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개사무소를 모집하고 다음 달부터 청년들에게 중개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들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용인시의 정부, 지자체, 기업이 협력해 추진하는 시니어 지원 사업에 따라 이마트 카페마을 1호점이 17일 문을 열었습니다. 이마트 죽전점 현장에는 백군기 시장과 김부겸 국무총리, 이마트 강희석 대표이사 등과 카페마을 종사자, 처인구 노인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민관협업으로 마련된 이마트 카페마을은 실버세대와 청중장년층이 모이는 공간인 대형 유통매장 내에 실버세대가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실버카페와 고령 친화용품관으로 운영됩니다.